네,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산란계 농장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살충제 계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조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1,239개 농가 중에서 49개 농가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특히 대형마트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판매된 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민 상당수가 좀 살충제 계란에 노출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 4% 정도의 농가이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유통된 계란 숫자로 볼 때 더 큰 파장이 있고 또 최근에 전수조사가 부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부실 전수조사라면 그 이상의 농가에서 살충제를 살포했고 또 그것이 계란의 기준치 이상 또는 미허용 살충제가 계란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뭐 이 4%로 안심하기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살충제 성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충남 논산에서는 피리다벤이라는 새로운 네. 또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체에 위험한 건가요? 네, 실제 이번에 피리다벤이 새로 나왔고요. 그 전에 피프로닐, 뭐 비펜드린, 뭐 에톡사졸 이런 살충제 성분들이 나왔는데 예.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언론에서 뭐 맹독성이니 치명적이니 이렇게 보도가 처음에 됐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맹독성이라고 하면 이제 학술적 또는 법적 용어인데요. 이 농약은 그런 맹독성 농약은 아닙니다. 저독성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급성 독성이 적고 바람성도 없고 빨리 휘발이 되는 그런 이제 안전한 농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 우리 이제 하루에 최대 섭취하는 이제 ADI라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 그 값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전한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장 민감한 영유아가 하루에 2개를 섭취를 해도 급성 독성 우려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맞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독성 농약이고 급성 독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실제 독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의사협회에서 2개라고 하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큰 안전 마진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식품학자로 볼 때 이 안전성 전공으로 볼 때 2개 이상도 실제 안전합니다. 그 안전 마진을 충분히 둬서 2개 정도면 뭐 충분히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건데 사실은 식약처에서 먼저 이게 기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식약처에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계란이나 식품에 나오면 안 되고요. 물론 이게 뭐 계란에서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살충제는 아니에요. 13가지 또는 그 이상의 그 살충제마다 좀 다른데요. 농산물에 많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에는 쓰고 있고 우리가 채소 드실 때 뭐 친환경이 아니라면 유기농이 아니라면 농약을 사용하게 돼 있고 이제 살충제가 농약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씻어서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농산물의 경우에는 허용이 돼 있지만 식용 가축, 계란과 같은 이쪽에 동물 쪽에는 허용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영유아의 경우에 2개라면 성인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독성은 양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의 차이만큼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하거나 꼭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 뭐 체중이 2배가 많다. 영유아보다 또는 3배가 많다 그러면 곱하기 2, 3을 해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성인은 면역력이 강하고 또 좀 이제 영유아는 더 민감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또 곱하거나 또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뭐 성인의 경우에는 뭐 충분한 양이 섭취되지 않는 한은 뭐
급성 독성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 좀 전에 가장 뜨끈뜨끈한 이제 발표 뉴스를 보니까 네. 1년에 12개 정도, 예. 12.5개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살충제 농약을 우리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한 달에 한 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뭐 12개를 먹어도 이제 기준치 정도면 12개 먹어도 사실 문제 없고요. 기준치를 20배 넘은 것을 뭐 하루에 뭐 10개 막 이렇게 먹으면 급성 독성이 있지만 한 달에 하나 가지고는 또 급성 독성을 줄 수 없고, 또 지금 허용된 이 저독성 살충제는 되게 휘발성이 강하고 빨리 그 효능 그 약 독성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계란이나 또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통한 살충제 위험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소비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신 것 일부러 같아요. 뭐 살충제 들은 예. 계란을 찾아서 드시면 안 네. 드시겠죠. 그렇지만 어제 드신 것 또는 뭐 작년에 드신 계란 걱정 많이 하십니다. 뭐 저는 뭐 식품을 통한 또 농약을 직접 드신 게 아니라 닭을 통해서 이제 닭의 몸을 통해서 계란으로 가고 또 계란의 껍데기를 통해서 속으로 가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불활성화되고 그 계란을 우리가 먹었다. 또 계란이 들어간 빵과 과자를 먹었다. 뭐 그 정도 양이면 우리 몸에서 충분히 대사해낼 수 있고 독성을 네. 우리 몸에서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가요. 이게 좀 배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친환경은 농약을 보통 쓰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대부분이 친환경 농가 곳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이게 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문제죠. 모랄 해자도고요. 그래서 이번 살충제 계란의 이슈는 사실 위해성 이슈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또 신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안 쓴다고 해놓고 실제 썼고, 예. 또 쓰는 걸 알면서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이제 약간 방치하고 예. 있었다. 이런 이제 것이 이번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일단 조사 결과를 내놓은 상태인데 불신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난가 코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표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난가 코드가 아예 없거나 또 표기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인 경우도 있었는데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난가 코드를 믿을 수밖에 없고, 네. 그건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근데 이제 난가 코드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코드가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이제 총체적 부실 관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난가 코드가 없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은 이제 코드, 지금 이제 뉴스 보니까 TV에서 코드를 계속 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 코드를 맞춰보고 먹지 말라는 것인데, 뭐 그게 잘 맞다면 참 좋은데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죠. 예. 네, 이제 뒤늦게라도 좀 정부가 수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전수조사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2달을 계획을 했다가 이게 4일 만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게 졸속 네.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던데요. 네, 저는 뭐 전수조사의 목적은 계란의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꼭 전수조사가 목적인 것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전수조사를 끝내야 된다. 네. 전수조사가 목적이다 보니까 전수조사의 그 가치 또 그 신뢰성은 뒷전이고, 일단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거를 랜덤하게 철저하게 이제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 연락을 미리 해갖고 이제 계란을 준비하게 하고 그걸 농민이 가져오고, 건네주는 예. 그런 이제 계란을 수거해가고, 그래서 그걸 검사하니 뭐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바로 그런 이제 전수조사, 이번 전수조사에 그 너무 짧은 기간에 해내려고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다 보니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또 제기되는 문제가
일부 지자체가 이제 시약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아서 네. 27종 농약에 대한 표준 시약이 아닌 일부 항목만 검사한 사실도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곳을 제외한 나머지 계란 좀 먹어도 되는지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네, 모든 살충제를 다 검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검사 항목에 빠져 있는 그런 살충제가 있었다면 예. 검사 결과 불검출로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 역시 부실 검사이고 이번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실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살충제 계란이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닭고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뭐 육계는 과연 안전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글쎄요, 뭐 계란 낳는 산란계와 뭐 육계 닭이 일단 구조가 같고 또 키우고 있는 그런 환경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또 뭐 육계라고 진드기가 피해가겠습니까? 산란계만 뭐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현재 이런 이제 양계장, 산란장의 그런 환경으로 볼 때 충분히 저는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육계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실태 조사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 감독 실태에 관한 문제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 살충제 계란 파문을 통해서 식품안전 업무를 하는 부처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네. 건데요.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맡고 또 유통은 식약처가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이거가 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야 누가 관리하든 잘만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저는 뭐 이원화가 돼 있든 또는 일원화가 되든 또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뭐 중복적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관리하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역할 분담도 잘 돼 있으면 돼요. 유통을 식약처가 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생산 단계에서 문제가 된 것을 지적하면 이제 농식품부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면 좋은데 근데 태생적으로 농식품부는 생산자 육성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또는 생산자가 잘 못하는 그런 이제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계란에 살충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제 계란 이 산업이 붕괴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예. 근데 또 처분을 하고 이걸 이제 오픈해서 뭐 보도를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생산자의 이익과 안전관리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하면 식약처는 소비자를 위한 부처이고 생산자의 네. 그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경찰처럼 가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고 하던 부처가 갑자기 잘못했으니 뭐 처벌을 하겠다. 그런 시스템이 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로 시작했고 뭐 농민 인구가 지금 6% 조금 넘는데 농민 인구가 60% 70% 되던 그런 50년 60년대 70년대 이때 농정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고 안전 관리를 하면서 농민들을 처벌하고 뭐 그럴 수는 지금은 없는 구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식약처가 견제를 좀 해줘야 된다.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것을 다시 받아와서 식약처가 안전 관리를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다 한꺼번에 관리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부처가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별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이야기 듣고도 계란 못 먹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최근에 뭐 햄버거도 그렇고 네. 뭐 질소 과자도 그렇고 뭔가 우려들이 많아서 푸드포비아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식품의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정확한 그 심각도와 그 사고의 크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 그 문제의 규모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소비자가 실제 수용을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이 조금 과장되게 문제를 키웁니다.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주로 정부 처음에 이제 정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못 줍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면 잘 안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발표하고 다음 날 또 바뀌고 네.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또 발표를 많이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균형되게 문제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 안전을 원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크게 부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언론은 당연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크게 또 형용사를 많이 쓰면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키우는데 또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크기나 뭐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믿고 있고 또 방송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들 또는 뭐 연예인들이 또 하는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얕은 지식으로 또 하는 이야기를 또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음식과 식품에 대한 좀 그런 약간의 기본적인 정보는 지식은 좀 아셔야 되고 우선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제 비전문가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건강을 신경 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